자, 이번에 국내 정치,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될 분들 관련된 얘기 두 가지 소식을 좀 묶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기문, 이해찬 두 분이 만나기로 했는데 불발됐거든요. 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기 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구의역 사건 그리고 메피아라는 서울 메트로의 낙하산 관행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박원순 시장 오늘 이 자리에서 수없이 사과의 말을 내놨습니다. 납작 엎드리는 시장의 모습 보겠습니다. 이른바 메피아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탄생됐다는 걸 제가 파악을 하게 됐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불찰과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서 사죄를 드립니다. 그런 시장의 노릇을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반성하고 죄송한 마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자, 어저께 논란이 좀 되는 발언 때문에 책임론이 왕창 쏟아지니까 제가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의 그 문장이나 어느 누굴 봐도 말씀을 하실 때 죄송하다, 사과드린다를 이렇게 많이 한 경우는 잘 못 봤는데 많이 달라진 거죠? 그렇죠. 뭐 워낙 지금 언론들이나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저렇게 일어서서 거의 90도로 국민들과 또 김종인 대표 옆에서 이제 인사를, 사죄 고개를 숙였는데, 물론 본인이 뭐 잘 몰랐다고는 얘기합니다만, 일부 이번에 그 메트로나 이번에 드러났던 메피아에서 보듯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들이 이미 뭐 사장이나 감사나 뭐 이런 걸로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된 다음에 박원순 시장한테 뭐 고맙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측근들이 저렇게 낙하산으로 여러 군데 내려가 있으면 네. 박원순 시장이 과연 저것을 몰랐을 것인가? 라는 데 대해서는 아직 여전히 의문이 좀 남습니다. 자, 길정규 기자, 이건 어떻습니까? 만약에요, 좀 궁금한 게, 오세훈 시장이나 이명박 시장에서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한나라당,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러다가 간담회하고 질책하고 사과받고 뭐 이런 거 했을까 싶긴 한데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박원순 시장을 위해서라도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가 지금 박원순 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청년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안전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가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안 좋고 네. 박원순 시장 본인에게도 안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을 더 질책하고 정면에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서울시에서 벌어졌던 야당 낙하산에 대한 진화에 좀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원순 시장, 이걸 잘 극복하면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많이 더 구할 수 있습니다.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겠다는 의지가 야당 내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김종인 대표가 합동참모본부 합참을 방문했는데 이런 적이 없었다면서요? 예, 저도 오늘 깜짝 놀랐는데요. 야당 대표로서는 합참 방문이 처음이랍니다. 물론 이제 국정감사 때 국감 이런 행사 때 네. 합참을 방문하는 경우는 있지만 당 행사로서 당 대표가 간 것은 오늘 처음이라고 하고요. 김종인 대표는 그전부터 경제, 안보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바뀐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네. 그동안 이제 경제로서는 김종인 대표가 어느 정도 국민의 신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6월부터는 이제 안보 행보에 아주 강한 그런 행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제1당 대표가 합참을 처음 찾았습니다. 합참 의장도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사드와 관련해서 의견을 냈거든요. 자,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관련해서 어떤 생각일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드 관계는 지금 뭐 한미 간에 교섭하는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우상호 원내대표는 사드에 반대라는 거 얘기했고 김종인 대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니까 대체로 지금까지 나온 비판적인 의견엔 동조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 부분이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네. 김종인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말을 흐리고 있거든요. 네. 그럼 김종인 대표는 국방안보와 외교안보를 동시에 다 강화하는 그런 전술을 치고 있는데요. 지금 외교안보를 위해서 어제 추고홍 중국 대사를 만났고 앞으로 또 4강 대사를 만나서 한국의
국방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사드 문제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서 네. 아직 김종인 대표가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합참을 방문한 다음에 김종인 대표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찾았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네, 지방재정 개편안 반대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김종인 대표가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이틀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부가 본인을 이제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서 참 바쁩니다. 오늘 김종인 대표. 네. 뭐 박원순 시장도 만나야죠. 합참도 가야죠. 이재명 성남시장도 위로해야 되죠. 하루에 뭐 2, 3개 또 4개까지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하여튼 존재감을 좀 계속해서 부각시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박원순 시장 얘기를 봤고요. 이번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 보겠습니다. 야,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어떨까 싶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벌써 10년 전 사진인데 불발됐죠. 예, 오늘 만날 걸로 알려져 있었고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각 언론사 기자들이 풀기자단이라고 이제 취재도 협조를 유엔과 다 했고 경호 문제까지 다 맞춰놓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취소됐다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양쪽 얘기가 좀 다르네요. 왜 취소됐는지. 유엔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해찬 총리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 만남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네. 이해찬 전 총리, 이해찬 의원 측에서는 반 총장 측에서 면담을 하자고 해서 차 한잔 하기로 했던 것이다. 라고 양쪽에서 서로 만나자고 해서 만난 것이지 내가 만나자고 한 것이 아니다. 라면서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도 말이 잘 안 맞네요. 김태현 변호사.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양측의 이제 속내를 사실 외부에서 짐작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지금까지 들려놓았던 어떤 소식들을 전환을 해보면 글쎄요, 그 이해찬 총리 측에서 만남 자체에 대해서 좀 취소에 어떤 책임이 있지 않냐라는 그런 관측들이 조금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얼마 전에 이해찬 총리가 반기문 총장의 어떤 대권 행보에 대해서 이 외교관이 정치력이 없기 때문에 대선 행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어떤 그 발언이 있은 후에 반기문 총장 측도 굉장히 좀 불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현재로서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엔 사무총장 쪽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반 총장은 외교 말고는 인식의 깊이가 없어서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엔의 얘기는 그 말씀은 좀 그렇다 얘기했거든요. 아마 외교관이 그 말씀은 좀 그렇다는 얘기는 아주 강하게 불편하다 그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 측에서는 네. 지금 만나면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해찬 총리를 만난다는 것은 친노, 그다음에 야권과의 화해, 뭐 이런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 측에서는 반 총장의 대선 언론 플레이에 우리가 이용될 수 있다라는 식의 불만을 표시한 거고요. 반대로 반 총장 측에서는 이해찬 총리를 만났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오히려 점수만 깎이는 거 아니냐. 네. 정치 고수, 구단 이런 분에게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반기문 총장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서로 맞물리면서 아예 그냥 면담 자체가 취소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서는 이제 유엔 사무총장 시절에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하러 왔던 사실을 하지 말라달라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런 앙금이 좀 아직까지 남아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 보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준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외교비서관, 외무부 장관, 그다음에 유엔 사무총장 다 노무현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반기문 사무총장이 봉화마을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추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2011년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도 비공개로 했고요. 그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 측이나 친노 진영에서 보기에는 뭐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측에서 다 좋은 건 다 누리고 정작 뭐 예우는 안 한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히말라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저도 이 영상 본 지 오래됐는데 히말라야 모습 보면은 떠오르는 일들이 있죠. 문재인 대표가 여길 간다면서요. 예, 문재인 전 대표가 다음 주에 한 10일에서 한 15일 정도의 한 2주간의 일정으로 네팔 일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해서 현지 학교 1일 교사 봉사활동을 하고요. 본인의 이 수고였던 히말라야 트레킹에 나서기로 했다고. 여기는 네팔 지진 사고가 났을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참혹했던 그 당시 장면인데 자, 지진 피해 지역을 방문해서 산행도 하고 또
저 복구의 과정도 지켜보고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문 대표는 정치적인 어떤 고비고비마다 네. 산을 많이 찾았다고 하는데요. 네. 2014년 초에는 신형 구상차 뉴질랜드 오지 트레킹에 나설 정도로 이 등산 마니아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팔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2004년에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 직후에 히말라야 트레킹에 나섰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급거 귀국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수염을 기른 모습 산사나이가 따로 없습니다. 네. 자, 대통령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짚어봤습니다.